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래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5월 2930일 금토일 어매치 노르웨이 일부 아일랜드 vs 카타르. 아일랜드의 두 번째 공격 전개를 막기 어렵다. 또한 알만나이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넣으려 해도 아일랜드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 앞을 좁히면 패스 각도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아일랜드가 수비 안정성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 그리고 카타르의 이동 피로를 동시에 활용하는 구도다. 전술적 응집력과 경기 후반 체력 차이까지 감안하면 아일랜드가 승리 방향으로 더 선명하게 다가가는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일랜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일랜드 승 추천. 언더 추천. 5월 30일 토요일 남아공 vs 니카라과. 남아공이 경기 시간을 길게 끌고 가면서 니카라과의 체력을 소모시키고 후반 승부처의 아폴리스를 중심으로 파이널 서드 지역을 공략한다면 승부 방향은 확실히 남아공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전술 구조, 체력 유지력, 후반 결정력까지 감안하면 남아공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남아공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남아공 승 추천. 언더 추천. 노르웨이 일부 프레드릭스타드 vs FK 슈타르트.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프레드릭스타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프레드릭스타 승 추천. 언더 추천. SK 브란 vs 사릅스보르그.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란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KFUM 오슬로 vs 트롬스 IL.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보다 중앙 숫자 싸움과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KFUM 오슬로는 3백 구조를 바탕으로 전방 2명과 이선 자원을 활용해 빠르게 공격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상대가 중앙을 두껍게 가져가면 전개길이 막힐 수 있다. 특히 인버티드 풀백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장면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위험한 약점으로 볼 수 있다. 트롬세가 풀백을 중앙에 가담시키고 옌센과 프레스트모를 통해 짧은 패스와 방향 전환을 반복한다면 KFUM 오슬로의 중원 간격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트롬세는 니아머를 활용한 전방 연결과 하프 스페이스 진입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반면 KFUM 오슬로는 할트빅의 침투와 쇼크 비스트의 측면 전진이 살아나야 하지만 수비 전환 부담이 커지면 공격 숫자를 과감하게 올리기 어렵다. 또한 니에가 제공권과 대인 수비에서 중심을 잡더라도 코너킥 상황에서 파포스트 침투와 세트피스 2차볼까지 모두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트롬세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반대편 포스트를 향한 침투 패턴과 제공권 싸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코너킥이 반복될수록 KFUM 오슬로 수비는 마킹 전환과 낙하 지점 대응에서 점점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트롬세는 중앙 장악, 측면 압박 회피, 세트피스 공격 루트까지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카드가 더 다양하다. 결국 이 경기는 트롬세가 중원 주도권을 잡고 세트피스 한 방까지 더해 원정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KFUM 오슬로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KFUM 오슬로 패 추천. 언더 추천. 볼레랭아 vs 크리스티안슨 PK.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볼레랭가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볼레랭가 승 추천. 언더 추천. 로젠보리 PK vs FK 보데글림트.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로젠보르그는 치아카의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 K대의 측면 돌파, 노르들리의 박스 외곽 움직임을 활용해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격보다 수비다. 상대가 빠르게 좌우폭을 벌리고 중앙에서 방향 전환을 반복하면 로젠보르그의 수비 라인은 순간적으로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총 16실점을 허용한 수비 조직으로 리그 상위권 보데글림트의 막강한 공격 퍼포먼스를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보데글림트는 포원3-2를 기반으로 중앙에서 베르그가 볼 배급을 조율하고 하우게가 측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회그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 위치를 선점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보데글림트는 단순히 전방으로 밀어붙이는 팀이 아니라 상대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든 뒤 빈 공간을 정확히 찌르는 팀에 가깝다. 특히 베르그가 중원에서 빌드업 방향을 바꾸는 순간 로젠보르그는 압박 기준점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로젠보르그가 K대의 돌파와 노르들리의 슈팅 전환으로 반격을 시도하더라도 보데글림트의 중원 압박과 빠른 재정비를 상대로 지속적인 공격권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보데글림트는 좌우 윙포워드가 폭을 넓히고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침투를 통해 로젠보르그 최종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회그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붙잡아주면
하우게와 이선 자원들은 컷백, 낮은 크로스, 팍스 외곽 슈팅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공수 전환 속도에서도 보데글림트 쪽 기대값이 높다. 로젠보르그는 초반 홈 분위기를 활용해 강하게 맞설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원 압박 간격과 수비 라인 유지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보데글림트가 중앙 전개와 측면 폭 조절을 앞세워 경기 전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전력 차이, 수비 안정감, 공격 루트의 다양성까지 감안하면 보데글림트 승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로젠보르그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올레순 vs 한캄.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올레순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친선 어매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vs 북마케도니아. 이번 경기는 보스니아가 공격 시 포트포 형태로 변형되는 순간부터 승부의 방향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출발은 4포트지만 양쪽 측면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전진하면 보스니아는 전방에 4명 가까운 공격 숫자를 세울 수 있다. 이 구조는 단순히 공격수를 많이 두는 전술이 아니라 상대 측면 수비를 강제로 뒤로 밀어넣고 박스 안쪽 공간을 넓히는 방식이다. 체코가 전방에서 등지는 플레이와 제공권 경합으로 중심을 잡아주면 타바고비치는 그 주변에서 문전 침투와 마무리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바이락 타레비치가 측면에서 폭을 넓히다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북마케도니아 수비는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 순간 측면 지역 수비가 흔들리고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타바고비치에게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열릴 수 있다. 북마케도니아는 바르디의 킥력과 전진 패스, 추를리노프의 측면 전진, 라스토더의 박스 안 제공권으로 반격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공격보다 수비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스니아가 양쪽 측면을 동시에 올려붙이면 북마케도니아의 측면 수비는 후퇴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바르디가 전방에서 볼을 잡는 횟수도 줄어들 수 있다. 특히 북마케도니아가 수비 라인을 내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라스토더는 전방에서 고립되고 추를리노프의 역습 출발도 늦어질 수 있다. 보스니아는 중앙을 무리하게 뚫기보다 측면을 먼저 흔든 뒤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공격수를 겨냥하는 방식으로 득점 기대값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측면 전진, 박스 안 제공권, 침투 타이밍이 맞물리는 보스니아 쪽 흐름이 더 선명하다. 체코가 수비 시선을 끌어주고 타바고비치가 빈 공간을 파고들며 바이락 타레비치가 측면에서 변화를 주는 흐름은 북마케도니아 수비에 상당히 까다롭다. 결국 북마케도니아가 바르디의 킥 한 방으로 버티는 구간을 만들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공격 숫자와 박스 안 압박에서는 보스니아가 더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다. 보스니아가 극단적인 전방 전개와 측면 장악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보스니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보스니아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스코틀랜드 vs 키라소. 이번 경기는 스코틀랜드의 중원 장악력과 키라소의 이선 공격 전개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경기다. 스코틀랜드는 4-4-2 구조에서 전방 아담스가 상대 센터백을 붙잡아두고 맥긴과 길모어가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연결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아담스가 등지는 플레이로 공을 받아주면 맥기는 곧바로 박스 외곽과 하프 스페이스로 따라 들어가며 2차 공격을 만들 수 있다. 맥기는 강한 압박 속에서도 공을 지켜내는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고 몸싸움 이후 전진 패스나 측면 전환을 선택하는 장면이 위협적이다. 길모어는 후방에서 패스 방향을 정리하고 수비 전환 상황에서는 중앙 공간을 빠르게 메우며 커버 플레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조합이 제대로 맞물리면 스코틀랜드는 세컨볼 경합에서 우위를 잡고 경기 전체 흐름을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키라소는 타이트 총의 개인 전진과 랑겔로의 양가의 전방 장악, 레안드로 바쿠나의 경험 있는 패스 선택으로 반격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스코틀랜드가 중원 압박을 강하게 걸어 길목을 먼저 닫아버리면 키라소는 전방까지 공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터치가 늘어날 수 있다. 그 순간 양가는 전방에서 고립되고 타이트 총은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바쿠나가 중원에서 경험을 살리려 해도 맥긴의 강한 압박과 길모어의 커버가 동시에 들어오면 전진 패스 각도는 쉽게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스코틀랜드가 초반부터 중원에서 강하게 부딪히며 키라소의 공격 출발점을 늦추는 흐름이 중요하다. 전반에는 키라소가 수비 간격을 좁히고 조심스럽게 버티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코틀랜드가 세컨볼 경합과 측면 전환을 통해 키라소 수비 라인을 반복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맥긴이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를 넣고 길모어가 뒤에서 수비 밸런스를 잡아주면 스코틀랜드는 공격 전개 후에도 역습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 구조가 살아나면 아담스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위치를 잡고 스코틀랜드는 페널티 스팟과 박스 외곽에서 슈팅 기회를 늘려갈 수 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스코틀랜드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 흐름을 전방 공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경기로 볼 수 있다.
퀴라소의 노련한 지도 체계와 개인 능력은 경계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중원 압박과 세컨볼 경쟁력에서는 스코틀랜드가 더 선명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맥긴과 길모어를 중심으로 경기 흐름을 틀어주고 아담스의 전방 움직임까지 살려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코틀랜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노르웨이 일부. 몰데 FK vs 사네피오르 포트발. 이번 경기는 몰데가 팍스 주변에서 얼마나 빠르게 패스 각도를 만들고 사네피오르의 수비발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몰데는 굴브란센의 문전 침투, 헤스타드의 측면 안쪽 연결, 브레이비크의 중앙 전진 패스가 맞물릴 때 공격 완성도가 확실히 올라간다. 특히 브레이비크가 팍스 외곽에서 공을 잡는 순간 사네피오르 수비는 앞으로 튀어나가야 할지 라인을 유지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워진다. 그 틈에서 짧은 리턴 패스가 들어가고 곧바로 원투 패스가 이어지면 몰데 전방 자원들에게 깔끔한 마무리 공간이 반복해서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사네피오르는 단순히 수비 숫자를 많이 두는 것만으로는 몰데의 공격 패턴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반면 몰데는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팀이다. 코너킥에서는 박스 안쪽 경합 인원을 분산시키고 프리킥에서는 직접 슈팅과 문전세도 패턴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세트피스 2차 볼 상황에서 박스 외곽으로 흘러나오는 공을 다시 공격으로 연결하는 장면도 기대할 수 있다. 사네피오르는 파툴리디스의 우측 전개와 멜키오르의 중앙 연결을 통해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몰데가 초반부터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면 후방 빌드업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또한 마티센이 전방에서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네피오르의 공격은 측면 개인 돌파나 롱패스 의존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몰데는 중원에서 브레이비크가 템포를 조절하고 헤스타드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공격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네피오르가 내려앉아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면 몰데 입장에서는 세트피스와 팍스 외곽 슈팅까지 활용하면서 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몰데가 오픈플레이와 세트피스 양쪽에서 득점 루트를 더 많이 확보하는 흐름이다. 사네피오르가 초반 실점을 피하더라도 반복되는 박스 주변 패턴 플레이와 세트피스 압박을 끝까지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 전체적인 전술 상성, 공격 루트의 다양성, 마무리 공간 창출 능력까지 감안하면 몰데 승리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몰데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몰데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릴 레스트롬 SK vs 바이킹 FK. 이번 경기는 릴 레스트롬의 넓어진 포백 간격을 바이킹이 얼마나 빠르게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릴 레스트롬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 중앙 미드필더들이 1차 압박을 걸어도 뒤쪽 커버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상황에서 바이킹은 크리스티안센을 전방 기준점으로 세우고 이선 자원들이 하프 스페이스와 팍스 외곽을 번갈아 침투하는 방식으로 공격 루트를 만들 수 있다. 특히 크비와 에게스코그가 상대 파이널 서드 공간을 선점한다면 릴 레스트롬 수비는 볼을 바라보는 순간 뒷공간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바이킹 입장에서는 이 틈을 활용해 수월하게 선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경기다. 또한 볼 점유율 역시 바이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점유율을 장악하는 팀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바이킹은 그 점유율을 공격적인 찬스 생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릴 레스트롬은 펠릭스 바와 드람메의 측면 전진, 칼스바크의 중앙 침투를 통해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수비 전환 구간에서 간격이 벌어지면 다시 위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공격 전환 시 첫 패스가 끊기면 바이킹의 제압박에 갇히면서 중원에서 다시 볼을 내주는 장면도 충분히 예상된다. 바이킹은 무리하게 긴 패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앙에서 짧은 연결과 측면 전환을 섞어 릴 레스트롬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릴 레스트롬의 수비 간격은 더 넓어지고 바이킹의 박스 접근 빈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단순한 원정 승부가 아니라 점유율 장악과 파이널 서드 공간 선점에서 앞서는 바이킹이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매치업이다. 릴 레스트롬이 초반부터 수비 간격을 좁히지 못한다면 바이킹은 경기 주도권을 빠르게 가져가며 승부 방향을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전술 구조, 점유율, 박스 주변 슈팅 생산력까지 종합하면 바이킹 승리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릴 레스트롬 패 강추. 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릴 레스트롬 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